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은 뽑아야 되는 애를 안 놓치고 뽑으면 안 되는 애를 잘 떨구는 방식의 평가 방식을 만들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내가 3년 동안 한 게 정말 진실되게 잘 생활기록부에 적히나? 생각해보면 100%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봤을 때 이 서류가 진짜냐 아니면 정말 100% 진짜냐 진실이냐랑 평가하는 관점에서 평가할 정도 부분만 남기느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학이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착한 지가 지금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잖아요. 이미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생활기록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요하다는 게 생활기록부를 전체를 밀도 있게 다 채우는 게 중요하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채워야 되는 부분이랑 불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가려내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할 거냐의 효율성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럼 필수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 조금 얘는 중요도가 나한테는 떨어질 것 같아를 구분해서 가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구분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챙기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성적 분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활기록부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서울권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전 마지노선 내신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평범한 일반고의 4등급 대학생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생활기록부의 중요성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의 없지 않나. 왜냐하면 뭐 욕심이 있어서 뭐 서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학교는 뭐 4등급 애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교예요 라고 한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만 보통 그 친구들이 생활기록부 만든다는 건 2, 3등급 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거든요. 인서울권역에. 그렇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 3등급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도 생활기록부 만들고 있는데 성적이 안 돼버리면 뒤집어 엎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좀 4등급 이하 좀 내가 봤을 때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친구들 결국에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업 역량 높은 학생들 선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분포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전 생활기록부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생활기록부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뭐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학업 역량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결국에 제가 이제 뭐 입학사정관들을 많이 만나고 또 학생들을 대학에 합격을 많이 시켜보니까 결국에 기준점은 뭐냐? 학업 역량입니다. 내가 공부 성적이 조금 낮아. 그리고 학업 역량이 그 학교 수준보다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물론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비교과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좀 뒤집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것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맞이하면서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비대면식으로 진행됐던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뭔가 비교과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고 또 학교들이 점점 아이들의 그런 생활기록부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서 맞아요. 결국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변별하는 건 아이러니하게 교과 성적, 학업 역량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학업 역량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그 미세한 차이를 결정하는 건 비교과 생활기록부에서의 학생들의 그런 활동들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에 대학들은 나와 있는 거 서류만 보고 뽑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활동들을 어떻게 정리를 잘해서 나의 생활기록부에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이 학업 역량이 좀 충분했을 때 비교과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에 따른 좀 진로 방향성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실제 경쟁률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근데 결국에는 또 그 정도 수준에서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이후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시간이랑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 쓸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행평가나 보고서나 동아리 활동 주제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효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항상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 때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처음에 구사한 것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면 타격이 너무 크죠.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제를 미리 설정해 놓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자료를 좀 많이 정리를 해서 뭐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클라우드 드라이브랑 외장하드 이런 데에다가 차곡차곡 보관을 잘 해나가서 그 시점에, 새로운 시점에 맞춰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좀 변형하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재탕, 삼탕을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뭔가 할 때마다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버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 발표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봐라. 어디 있냐 하면은 없어요. 종이로만 딸랑 갖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이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건데 너가 그거를 파일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수행평가 파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너는 왜 없어? 나는 있는데 너는 왜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가공하고 수정해서 더 높은 품질로 재생산해내는 것과 굉장히 저는 시간적으로 단축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했으면 끝이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더 추가를 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따로 뭔가 많이 하고 뭐 학원에서 도움받아서 뭔가를 만들고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결국 만들어가는 거를 체화해내야 그 최종 5명, 4명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면접이 있는 서류 전형이라고 하면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거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남들하고 조금 다른 접근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 받을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면접 주도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봐 줄 때 굉장히 편한 분위기에서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저것 랜덤으로 질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 부분으로 면접관을 끌어들이는 면접 전략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하여튼 면접이 들어가 있는 전형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주제 설정해서 발표하고 피드백 받고 토론까지 해본 주제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웬만한 질문에는 다 기본적인 방어가 잘 되죠. 일반고 학생들은 그런 게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서류 전형에다가 면접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형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좀 완성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최종 관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